안녕하십니까. 점술제국의 신바람 백산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하던 카드 패턴과 다르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정카드를 놨었죠. 근데 오늘은 이 카드를 정카드로 놓지 않습니다. 카드 자체가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천풍구가 되는데 역카드로 놓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천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역을 같이 씁니다. 주역 카드를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카드를 섞여 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이랑 자녀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걸 타로 보러 많이 오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가 섞인 것도 있고 안 섞인 것도 있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한 장씩 더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하신 다음에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택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카드, 이게 상부 대신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여성수 카드고요. 이 카드는 60수 매화 카드가 됩니다. 자, 1번 카드에 성수장군이 정카드가 역카드니까 세상 일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모든 게 뒤집어졌을 수도 있죠. 성수장군이 가지고 있던 원래 기운은 정상적으로 가는데 뒤집어지면은 굉장히 광폭해지고 장군이 장군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진 장군이 되죠. 그러면 부하들을 사랑하고 챙겨주고 막 이런 장군이 아니고 부하들을 공갈하고 뺏어먹고 시켜먹고 하는 아주 악덕 장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캐상의 패턴이 원래는 정상적 패턴을 봐야 되는데 장군이 뒤집어지면은 폭력 장군이 되겠죠. 그럼 지금 엄마하고 상태도 그런 식으로 뒤집어져가 있을 수 있죠. 자녀와 부모가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사춘기가 지나던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부모님이 되게 심하게 다투고 싸움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뒤집어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다, 뒤집어졌다,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카드들 그대로 옆으로 들겠습니다. 그러면 동자는 정상적이죠. 자식에 관련된 일이고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정일 때 다르고 역일 때 다르잖아요. 정일 때 다르고 역일 때 다르니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카드가 뒤집어지니까 서양 카드와 같은 패턴이죠. 서양 카드도 정카드 있고 역카드 있는데 그 패턴입니다. 성수장군은 정상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멸하고 하시는 분인데 뒤집어지면 반대로 자기가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열심히 봐보십시오. 동자는 수캐 그대로 나왔습니다. 수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캐를 부모로 보고 하캐를 자식으로 보면 엄마가 뒤집어져가 있는 경우죠. 그러면 뒤집어졌으니까 정상적으로 자식은 순리대로 가야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순리대로 안 가면 이제 문제가 심하지. 여기서는 내수해가 되니 뒤집어진 부모님을 내가 좀씩 다른 방법으로 깨야 되죠. 엄마하고 애교 떠는 걸 이야기합니다. 애교를 떨어야 되고요. 내수해 자체는 부모님한테 알랑방울 끼고 애교를 떨면 모든 게 길어지고 어려웠던 일들이 풀린다. 동자로서 자식으로서의 이치와 순리에 맞게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부모님이 뒤집어가 있는데 자기도 뒤집어져 있다면 답이 없겠죠. 순리대로 애교 떨고 부모님한테 알랑방구 깨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또 있는 캐상이 호캐를 찾아내면은 수화기재캐가 됩니다. 그죠? 수화기재캐 자체는 되게 아름답다, 좋다, 모든 게 풀린다. 그 1번은 부모가 뒤집어져 있는데 자식이 도리를 다한다면은 이 문제는 쉽게 풀린다. 1번 캐상은 부모님한테 무조건 자식이 도리를 다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카드는 창부 대신이 정상적인 신명일 때는 이 모든 사람들한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해주고 순리대로 해주고 나쁜 걸 정리해주고 하시는 분. 근데 부모님이 뒤집어져가 막 술 먹어보고 집에도 늦게 아프고 막 화가 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인해 봅시다. 자식에 관련된 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캐상이 1월 성신은 정캐입니다. 정캐는 순리대로 해야 된다, 모든 걸 이치대로 가자, 순리대로 가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자식도 순리대로 가지 않아요. 자식도 순리대로 가지 않습니다. 지 맘대로 가지.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고 자식도 그렇다, 이 상태는 지금은 부모님을 설득하거나 부모님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둘 다 뒤집어져 있으니까 순리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 둘 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사건이 더 크게 이제 두 사람 사이가 더 나쁘게 진행되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캐상이 다 뒤집어져 있으니. 근데 이 캐상을 하면
택내수가 됩니다. 택내수는 길하다 순리대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엄마랑 싸웠다면은 아버지가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모든 걸 풀어주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빠가 나왔고 여기도 남자가 나왔죠. 택내수는 가족 간에 단합이 되어 있거든. 가족 간에 단합이 되어 있는데 실력 있는 사람이 중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빠를 통해서 중재가 될 수 있다. 엄마도 뒤집어져 있고 자식도 뒤집어져 있다. 아빠한테 힘을 빌려서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빠한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 하나는 3번인데 여성수께서는 정캐로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은 정캐로 나와 있고 자식에 해당되는 캐상이 도사입니다. 도사는 순리대로 가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봐주고 자식이 참고 인내하고 할 상황은 아니야. 엄마는 정상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식은 완전 꼬작 부리고 나쁜 짓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돼 있는 캐상이에요. 근데 자식이 만약에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알고 싶어서 해결하러 왔다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캐상 자체가 뒤집어진 캐죠. 엄마한테 잘못해서 모든 게 뒤집어졌는데 이 두 개의 캐상을 해결하면은 내산소가가 돼요. 내상소가는 소흉하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 안에 혹해가 태풍대가예요. 그럼 집안 자체가 깨진다, 기둥뿌리 부러지는 상황에 가니까 지금 상태는 까불면 기둥뿌리가 부러질 상태니까 일단 피해야 된다. 당분간 엄마하고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그렇게 안 하면 사업만 계속 더 심각해져서 결국은 진짜 핵전쟁 납니다. 절대로 대학을 하면 더 심각하게 싸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는다. 엄마를 피한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매한은 정상적으로 가 있습니다. 그죠? 매한은 정상적으로 가서 꽃피고 뭐 자기 역할 다 하고 있는데 부모님 정상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시고 볼 수 있고 모든 게 다 돼 있는데 문제는 아들 쪽이 딸 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이죠. 한번 봅시다. 이 카드가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뒤집어져 있습니다. 가몽실령입니다. 두 개가 카드가 같은 카드죠. 중풍손. 중풍손 자체가 위에도 바람 밑에도 바람이야. 그러면은 스스로 엄마는 엄마대로 화나고 바람 들어가지고 자식은 자식대로 바람 들어서 난리 부르는데 원래 가몽실령이 끝판에서 모든 걸 소유한다 이런 뜻인데 뒤집어져서 안 되지. 중풍손 캐상 자체는 소용하다. 가고 이동한다, 역마한다. 이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 부모님을 말 타고 같이 가야 되는 거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님이랑 엄마랑 여행을 가든가 쇼핑을 가든가 엄마하고 조금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중풍소는 해가 화택규예요. 화택규가 뭐냐면 보석집을 가라, 보석 전시회를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엄마한테 금을 선물해야 되는 거라 목걸이를 하든 반지를 하든 엄마하고 보석집을 가고 엄마한테 화려한 곳에 가서 선물을 하나 해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난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많아질 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누가 해야 된다? 자식이에요. 지가 뒤집어졌으니까 지로 인해서 모든 게 뒤집어졌으니까 자기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다. 선물 가게나 보석집을 간다.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어느 번호를 선택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저는 이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카드 보는 방법들 다 오픈해 버릴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카드를 보시는 방법을 알겠죠. 신명이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인다? 그리고 어떻게 풀겠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카드 보는 방법은 처음이니까 보시면서 하나씩 익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할 게 많지만 재밌습니다. 한번 배워보시면 기똥차게 잘 맞습니다.